다 펴주세요. 네, 네. 따다란 이런 뭐 반사 같은 거 빠진 거 있고. 아쉽네. 원래 이거는 이게 아니네. 가만히 뭘 목숨처럼 치고 나서 보자. 찜즈가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자, 보자. 어렵다. 뭐 먹고 왔어? 그냥 밥 먹었어. 그냥 밥. 정신 사나워. 이거 근데 이거 많이 나왔네. 뭐야 이거 예쁘게 와 뭐야 이게 이거 왜 저기가 뭐라고 붙여놨어? 아니야 따로 이게 이런 거지. R 빼고요? that R 다 빼고 that R 다 빼면은 상관없어. 네네네. 관계대명사 다 뺐다면 자, 봅시다. 자, 오늘 뭔가 단어를 되게 지난번에 비해서 되게 빡세게 했다는 게 뭔가 좀 느껴지네요. 와, 야, 지난번이랑 단어별과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양아치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3등한테도 3등까지 주시. 아니, 1등만 주거든. 아니, 근데 야, 이게 평균 값이 지난번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계산해 주시면. 어? 계산해 주세요. 뭘 계산을 해? 그냥 대충 봐도 차이가 나네. 이거 조금 그런데.
항상 하시면 항상 하면 항상 하면은요 제가 거덜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 아무튼 이게 아무튼 잘 해보시고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2월 4일까지잖아요. 2월 4일까지. 네. 잘 해보시고 여러분만 하면 또 이제 불공평하죠. 그래서 어제 월수분들도 걸었어요. 월수분들. 네. 네네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만한 포인트 이런 거 위주로만 할게요. 1번에서는 좀 서제스트일 것 같아요. 서제스트. 이 서제스트가 여기서 넌지시 말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제스트의 대표적인 뜻이 제안하다의 뜻이죠. 근데 이거 말고 뭔가를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넌지시 말했다는 거는요, 이 시사 암시의 의미랑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사 암시. 그러니까 암시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은근슬쩍 보여주는 이게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넌지시 말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제 볼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수동 패스였다 정도, wasn't found 뭐요 정도, 요 정도 말고는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죠. 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요, 여기에서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개인들과 사물들. 자, 개인들과 사물들이 이제 주어고, 요 덩어리가 수식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얻어질 수 있다, 없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캔낫을 쓴 겁니다. 조동사. 그리고 얻어질 수 없는 거죠. 얻다가 아니라 얻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썼다라는 거. 게다가 이런 부사의 위치는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빈도부사의 위치 있죠?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오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이 빈도부사의 위치랑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다 써준 거 확인 가능하죠. 그 외적인 거는 이제 attract라는 단어. attract는 이제 뭐뭐를 끌다, 매료하다 이런 뜻의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뭐 to 같은 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많은 언어학자들은 적어도 절반의 전 세계 6,000개 언어들이 5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대절 내용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여기가 길게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half of 어쩌고 나왔을 때 여기 있죠. 여기다가 수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뒤에 원래 이제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미래 시제 나왔으니까 상관없겠죠. 예, 그 밖에 것은 딱히 볼 거 없는데 at least라는 거는 요 자리에 써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at least가 뒤에 있는 half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10분 안에 쓰였기 때문에 그 에세이는 아주 잘 구성되지 않았다. 분사구문을 활용하라는 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요 뭐뭐 하기 때문에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쓰면 되겠다. written으로 써도 되고 being written으로 써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접속사를 쓰겠다 한다면은 여기다가 뭐 because 쓰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도 역시나 잘 구성되는 거니까 역시나 또 수동태로 써야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비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부사형을 써줬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근데 very well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다 쓰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위치가.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요리사들은 아주 바쁜 사람들인데 자, 뭐뭐인데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하다 이것 자체가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쓰고요. 그런데 하면서 콤마하고 ing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했다시피 분사구문 해석 중에서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요 해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짧은 시간 안에 100인분이 넘는 식사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ing으로 썼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도시 거주자들은 국립도서관을 여는 것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overwhelming이겠죠. 압도적인이 지지를 수식하고 있고 지지가 압도시키는 거니까 ing으로 썼다. 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나머지 별거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또 다음 진도를 나가야겠죠. 봅시다. 어디 할 건가? 챕터 2 그때 숙제로 내준 거 말고
말고 진도 나간 거는 여기 하나 진도 나왔었나? 아니 저희 그 인생 양식. 아 거기까지 했었나요? 아 여기까지 했었군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할 차례인가요? 23쪽 맞나요? 여기 어거에 나와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교재 좀 펴고. 23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그 다음에 25쪽 설명하고 나면은 이제 다 그 실전 파트거든요. 그래서 교재 거의 끝났습니다. 금방 끝나죠? 이거 끝나면 뭐예요? 그 다음 교재 나가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 네, 다음 교재는 이제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해놨고 그 뽑아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마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다음 주 가만 있죠. 다음 주 우리 저기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다음 주나 되겠네요. 다다음 주쯤 그때쯤에 아마 제가 뽑아주지 않을까. 그러면 잠깐만 오늘 나가는 숙제가 다다음 주까지네? 그죠? 왜요? 저희 화해 뭐. 아니지. 쏘리 착각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나가는 숙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겠네요. 그렇죠? 일주일치 숙제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 연인데 네, 알고 있어요. 여기. 쉬는. 쉬는. 그래 쉬니까 할 시간이 많죠. 아니. 아니, 휴식이랑 공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시간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이번에 어디 가세요? 연휴에? 네. 할머니 때. 할머니 때? 어디 저기 좀 멀리 가는 분 있어요? 내가 좀 멀리 가는 것 같다 하는 분 있으세요? 내가 한 3시간 이상 걸린다. 저 필리핀. 필리핀을 간다고요? 장난장. 어디 좀 멀리 저기 제주도급으로 멀리 가는 분 혹시 계세요? 그래? 하지 어디 간대? 제주도 진짜 제주도 가요? 그래? 그러네. 하지보다 먼 사람은 없네요 일단은. 네, 저쪽이 제일 머네요. 제주도 금방 걸리잖아요. 30분이면 뭐. 아니 배 타고 간대, 그치? 제주도 금방 비행기 가요. 거리만 따지면 안 되지. 제주도 30분이면 뭐. 여기 여기서 가는 데까지 공항까지 가야지. 가는 거리도 따지고 또 거기 제주 공항에서 또 가는 거리도 생각을 해야지. 시간적으로 말고 거리적으로는 멀잖아. 저도 이제 매번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장모님 댁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걸어서 10분이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저기 신호등을 2번이나 건너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추운데 이렇게 어쨌든 머니까 그래서 차 타고 가겠습니다. 차 타고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가는데. 네. 20분 아니고요. 2분. 왜냐면은 옆 동네. 아니 이제 아파트 단지가 저희 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면 장모님 댁이 여기예요. 그래서 신호등 이렇게 건너야 돼요. 2번이나 건너야 돼 신호등. 얼마나 힘든데. 아무튼 근데 문제가 뭐냐? 매년 명절 때마다 이제 추석이나 설 때 제가 매번 이제 허덕여요. 되게 양쪽으로 돈이 나가거든요. 양쪽으로. 우리 이제 조카들도 용돈 줘야 되고 이제 또 위로 이제 또 용돈 드려야 되잖아요. 이 중간에 껴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니는 받기만 하잖아 어차피 자식들아. 나는 양쪽으로 줘야 된다고 양쪽으로. 저희 용돈 주시나요? 왜? 저번에 저기 뭐야 설 당일날 우리 집 와서 세배하면 줄게. 진짜요? 우리 집 서울인데요? 네, 저희 할머니도 서울인데 가는 야 서울 나름이지. 서울이 다. 근데 딱 가는 길에 겁나 넓은데 서울이지. 엄마한테 반 준다고 하더니 아니 뭐 어차피 집 주소는 안 알려줄 거니까. 뭐 오는 건 알아서 오시고. 저는 모르겠고. 사거리 있는데 다 야 사거리 이게 안 되겠냐? 금요일날 퇴근할 때 조심하세요. 이게 쌤이 어디라고 뒤에 말해주셨는데 막 뒤에 막 트렁크 열었는데 막 여기 막.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제 트렁크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저기 뭐야 외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백시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소름 돋네요. 아무튼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큰 조카가 이제 고3이고 작은 애가 이제 초5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하게 작년과 비슷하게 그냥 고3에 한 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작은 애 한 5만 원 주고 그냥 이러려고요. 또 많이 나가겠네요. 자, 실전 얘기해봤고 자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중심 내용 찾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조금 복습을 좀 해봅시다.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이 포인트 4에 있는 거였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주제 소재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 두 문장 정도 읽으면은 이 글의 소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즉, 이 글이 뭐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주제나 소재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면은 이제 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게 곧 주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터치라는 녀석이 바로 주된 내용이었죠. 터치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터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소비자들은 뭔가 만져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포인트 5 주제문 뒤에는 주로 예시와 설명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시 전에, 즉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이전에는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시가 시작되는 패턴 제가 그때 네 가지인가 이렇게 써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For example. 네네, for example, for instance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뭐라고 말해보자,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시리즈 있었죠. say 어쩌고, 뭐 suppose 어쩌고, think 어쩌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if나 when절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예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이러면은 또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포인트 6번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또 그림 그리는지 다들아. 이따 그림 있으면은 네 얼굴에 그림 그려버릴 거야. 알았어? 자, 볼게요. 공문석 했는데. 자, 명확한 무슨 지금씩 국문문석에 내가 국문문석을 안 했지. 자, 명확한 주제문이 없는 나열식 구조를 잡아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또 패턴을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지문들은 다 명확하게 여기가 주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주제가 없는 패턴이 있어요. 주제문이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제문이 없다라는 거는요.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얘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복되는 패턴. 그러니까 말만 조금씩 바꾸면서 쓰는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통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공통 키워드. 그래서 이 공통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 주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현대 지금 우리가 그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주제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20번 때. 근데 거기에서 즉 주제를 찾아라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지금 요 포인트 6번에 있는 패턴이에요. 즉 주제문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반복되는 패턴으로 쭉 나오다가 여기서 공통 키워드를 찾아서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제일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3번에 대한 설명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예시나 설명 뒤에는 필연적으로 요약문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포인트 6번의 글 구조는 어떻게 가냐면요. 설명이 먼저 나와요.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설명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요약이 나오는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출제자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 이런 패턴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패턴의 글이 있을 때 어떻게 시험을 낼 것인가? 가장 내기 좋은 유형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글의 주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로 내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평가원이나 아니면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학생들이 쉽게 맞히길 원하지 않아요. 좀 시간을 최대한 끌었으면 좋겠고 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문이 있는데 첫 문장에 떡하니 주제가 대놓고 나왔어. 그럼 첫 문장만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을 맨 후반부에다가 이렇게 두는 이런 형식의 글을 시험으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내기가 좋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로 내기 좋냐면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빈칸을 뚫어버립니다. 빈칸 뚫어서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바로 가보시죠. Although many small businesses have excellent websites. 여기 콤마까지 붙으면 되겠죠. 자, 비록 많은 작은 사업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형적으로 can't afford aggressive line campaigns 랍니다. afford 하면은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can't가 붙었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겠죠. 그들은 보통 뭐 할 여유가 없냐?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여유가 없다랍니다.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이 뭘까요? 공격적 온라인 캠페인.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뒤에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어서 way to get the world up 이렇게 나왔는데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word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말이 나가게 한다는 거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거든. 됐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AS로 뭘 통해서냐면 on advertising exchange랍니다. 그래서 광고 교환을 통해서요. 광고 교환. 자, 근데 그 광고 교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위치가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 광고 교환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는 뭐뭐에서고 위치가 가리키는 건 요 놈이니까 그 광고 교환에서 광고주들이 둔답니다. 배너를요. 배너를 어디다가 두냐면 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둔답니다. for free 무료로요.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잘 봐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어 상윤이가 A를 사업체를 운영해. 예를 들어서 소윤이가 B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쳐봐. 둘 다 소규모 회사야. 소규모. 그럼 여기 이제 각각의 사이트가 있어.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가 되게 좋아. 품질이 되게 좋아. 근데 좋긴 좋은데 여기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없대요. 즉 공격적인 캠페인이 뭐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럼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이란 건 뭐냐면요.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 됐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딱 해갖고 여기 온라인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투자를 딱 해서 이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홍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괜히 홍보했다가 별로 이제 그 홍보 효과가 없으면은 돈만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홍보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지금 상윤이가 운영하는 거, 소윤이가 운영하는 이 A와 B 사업체 둘 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A와 B 사업체에서 이제 연계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 배너 광고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배너 광고를요. 서로의 것을 띄워주는 거야. 여기에는 B 배너를 띄워주는 거고 여기에는 A 배너를 띄워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무료로 띄워주는 거죠. 무료로. 서로 이제 돈을 안 받고. 투마시 하는 거야. 투마시. 됐어?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for example 쓰는 의도는 뭐냐면 만약에 1, 2번 문장을 읽었는데 지금 쌤이 설명한 이 내용을 만약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있는데 selling은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뒤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기예요. 자, 그러면 그 뷰티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회사래요. 미용 그런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를 파는 한 회사가 who places banner 그 배너를 둘 수 있답니다. 어디에다가? 사이트에다가. 근데 이 사이트가 어딜까요? 다른 사이트에 올려야겠죠. 다른 사이트. 그래서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 관계대명사. That sells women's shoes 이렇게 나왔어요. 즉 여성의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다가 배너를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즉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상윤이가 화장품 회사를 자 소윤이가 여성 구두 막 이런 거를 운영해. 그럼 이제 둘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서로 배너를 달아준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요새는 이 배너 기술도 되게 발달을 해갖고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서 요새는 배너 광고를 보면은요, 내가 평소에 많이 봤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너 광고에 뜹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OPC 같은 사이트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아래 그 배너 광고가 뜨는데 배너 광고가 뭐가 뜨냐면 무슨 학원 강사 모집 이런 사이트만 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르게 이렇게 뜨게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기술에는.
자 어쨌든 이어서 그리고 in turn 하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 신발 회사가 그 배너 자 배너를 둔답니다. 자 이 신발 회사는 이제 요 회사가 아니죠. B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A 회사고요. 자 이 B 회사가 어디에다가 둔다? 뷰티 프로덕트 사이트에다가 이제 배너를 설치한다. 즉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어요? 즉 서로의 사이트에다가 배너를 올려준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려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 그래서 나 화장품을 이렇게 보고 샀는데 배너에 여성 구두를 파는 사이트가 링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사는 김에 구두도 살까? 들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도 마찬가지죠. 구두 사러 왔는데 나 화장품 다 떨어졌지. 눌러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소비자 품앗이 해주는 거죠. 무료로요. 자, 4번 내용 보겠습니다. neither. 자, neither 나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nor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nor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둘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neither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회사 두 개가 나왔잖아 지금. 화장품 회사랑 그 다음에 저기 그 신발 회사 이게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둘을 나타내는 neither를 쓴 건데 neither를 쓰면 뭐다? 다시 한번 둘 다 아니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회사 모두 다 charges. 자 charge는 청구하다는 뜻이야. 비용을 청구하다. 근데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답니다. the other 하면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데 즉 그들은 단순히 ad 스페이스를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advertisement죠. 그러니까 광고 공간을 그저 교환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광고 교환 얘기 나왔었어요. 이번 문장에서. 근데 여기서 또 어떻습니까? 광고 교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에도 보시면은 advertising exchanges 광고 교환 또 나왔고요. 됐어? 광고 교환이란 건 뭡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광고할 이 자리에다가 이 공간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이 공간을 바꾼 거죠. 공간을. 요 A 회사에서는 B 자리를 넣는 거고 B 회사에서는 A 자리에 넣는 거고 이렇게 광고 자리를 교환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문장 보시면 advertising exchanges. 자, 광고 교환은 are gaining in popularity.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나 마케터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답니다. 요런 마케터들이에요. 어떤 마케터냐면 who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대요. a large sales 팀이니까 큰 뭐 그런 판매팀? 그러니까 판매 부서? 이런 팀이 없는 그런 마케터들 사이에서 특히나 인기가 있답니다. 즉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니 막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이런 광고 교환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 오히려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좀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 학원이 이제 영어 학원이잖냐.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괜찮은 수학 학원 없냐고. 이렇게 가끔 질문이 와요 학부모님께. 그럼 이제 수학하고 아니 이제 수학 학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데 이렇게 좀 몇 군데 추천해주고 그러죠. 반대의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 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 트레이딩 스페이스. 자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계속 똑같은 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광고를 교환한다. 그래서 광고 교환에 대해서 풀어서 쓴 거죠. 여기는 풀어서 쓴 거고 광고를 교환하고 광고 공간을요. 광고를 교환하고 공간을 교환하고 됐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뭐라고 했죠? 설명이 나열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이 드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광고주들은 뭘 알게 되냐? New outlets. 자, new outlets를 알게 된답니다. 여기서 outlet이라는 거는 출구예요. 출구. 배출구 이런 뜻이야. 그럼 새로운 배출구를 찾게 된대. 어떤 배출구냐? They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자, 그들의 타겟 어디언스인데 어디언스는 여기서 그냥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소비자. 그래서 그들의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과 닿을 수 있는 그런 출구를 찾는답니다. 자, 근데 어떤 소비자냐면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할 여유가 없는 그런 목표로 삼는 그런 이제 접속자, 소비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이 광고주들은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은 광고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를 만약에 교환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소비자가 우리 사이트를 방문할 확률이 조금 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럴 소비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할 확률을 올려준다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전략부터 1번. 자, 윗글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을 고르면요 1, 2번이 됩니다. 1, 2번 여기. 자, 여기에서 어떤 설명을 지금 했습니까? 바로 이제 서로 뭐 무료로 배너를 게시하는 광고 교환을 통해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3번부터 본격적으로 예시가 나왔죠.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3, 4, 5번이 이제 예시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윗글의 설명 부분을 요약하는 부분은 어떤 문장인가? 당연히 요약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문장 6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제를 한글로 써라. 정리하자면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광고주들은 접촉하기에 어려웠던 온라인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타고 가는 거니까. 요즘에는 사이트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 광고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막 좀 유명한 사람이 내 인스타에다가 막 이제 뭐 댓글 같은 걸 써줘.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얘 뭔데? 해갖고 이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접촉할 수 없었던 그런 고객들과 접촉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의 이제 그 포인트를 보자면요. 설명이 나열식으로 반복된다. 초반에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문장이 나오는 패턴. 이게 바로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 요약 패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로 나오거나 빈칸으로 나오거나 빈칸으로 만약 낼 거라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빈칸으로 뚫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New Outlets부터 여기까지 이런 데를 빈칸으로 뚫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게 뭐냐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마지막 포인트 7번을 볼게요. 포인트 7번.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이 지문 읽는 법 교재의 핵심적인 거는 사실상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설명이나 예시로 느껴지냐? 두 번째, 설명이 나열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이 드느냐? 세 번째, 각 설명이 나타내는 공통점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전에 읽었던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포인트 6번은요 설명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요약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요약 정리를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만 하다 끝납니다. 설명만 하다 끝나요. 그러면 설명만 하다 끝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쭉 그냥 설명만 나와 이렇게.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 키워드 찾아서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다? 맨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문장. 정리해주는 문장이 안 나온다.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바로 볼게요. 내용. 자, 가봅시다. chewing이라고 나오거든. 씹는 거예요. 씹는 것은 leads to smaller particles. 더 작은 조각들로 이어진답니다. For swallowing. 삼키기 위한 더 작은 조각들로 이어지죠. 그리고 more exposed. 더 노출된 surface area로 이어진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smaller particles가 1번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more exposed surface area가 2번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자, 그래서 더 노출된 표면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표면이냐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자, to digestive enzymes to act on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엔진이라는 게 어떤 그 효소를 말하거든요. 소화 효소 그런 거. 그래서 소화 효소가 액톤 작용하는 표면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for digestive enzyme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의미상조예요. 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에어리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됐어? 그래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표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표면. 자, 첫 문장 읽었는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첫 문장에서 말한 건 뭐였냐면 네, 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주어를 보면 돼요. 소재를 볼 때. 자, 씹기는 어떻다. 씹기는 일단 삼키기를 위한 더 작은 조각들로 이어지게끔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더 노출된 표면으로 이어진대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뒷내용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 그래서 2번에서 다시 말합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The extraction of more fuel. 자, extraction은 뭔가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추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추출을 의미한대요. 더 많은 연료 그리고 raw materials요. 날 것의 어떤 재료니까 원료라는 뜻이에요. 원료. 더 많은 연료와 원료의 추출을 의미한답니다. 뭐로부터요? From a mouthful of food. 한 입의 음식으로부터요. 다시 한 입의 음식으로부터 딱 이제 한 입을 먹었어 내가 음식을. 그럼 여기서부터 더 많은 연료와 원료를 추출하는 걸 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음식을 섭취를 할 때요. 여기서 씹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씹고 난 다음에 이제 삼키기. 자, 씹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꿀떡 삼키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씹고 난 다음에 삼키기를 하는 게 곧 뭘 뜻하는 거냐면 더 많은 에너지를 뜻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연료와 원료를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음식에는 그 각각의 이제 영양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영양소를 그냥 내가 생으로 삼켰을 때랑 씹고 난 다음에 삼켰을 때랑 받아들이는 그 연료와 원료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씹고 나야만 비로소 뭐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걸 뜻한다. 결국 씹기라는 행위는 뭐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This is especially 이것이 특히나 중요한데요. 누구한테? For mammals. 포유류한테 중요하대요. 특히. 즉 씹기라는 행위는요. 포유류한테 특히 중요하답니다. 왜 중요하냐면 because they heat their bodies from within. 자, 그들의 신체를요 체내에서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대요. 씹기랑 체내에서 따뜻하게 한다?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chewing 씹기는 gives mammals. 자, 이 포유류에게 에너지를 준대요. 여긴 부모 분석 좀 할게요, 제가. 자, 에너지를 준다면. 자,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떤 거냐? Needed to be active래요. 그러니까 활동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답니다. 언제냐면 그게 not only during the day 여기 not only 나왔고요. 그 다음에 but also 나왔죠. but also the cool light 이렇게 나왔죠. 요 전체 덩어리가 에너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낮 동안에 뿐만 아니라 좀 서늘한 밤에도 활동적일 필요가 있게끔 해주는 에너지를 포유류에게 제공한다고요. 씹기가. 그러니까 이 씹기 행위를 통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됐어? 그리고 보면 아유. 자, to live in cold climate to replace places with changing temperatures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서 to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to 정사는 앞에 나와 있는 예양짝입니다. 그럼 병렬 구조가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여기까지겠네. 여기 전체겠네, 전체.
그래서 이 to be를 1번이라고 하자면 to leave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살 필요가 있게끔 해주는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어디에서? In colder climates or places예요. 자 일단은 더 추운 기후에서 아니면은 장소에서예요. 어떤 장소냐? 온도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 여기에서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